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정부에게 감사론 제 15장 마지막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협동조합의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요. 그래, 보기를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 15장 협동조합은 다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법인의 세무회계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두 번째 협동조합의 세무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느냐? 표준 대국어사전에 보면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농어민, 중소기업,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나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협력 조직이다. 요거는 이제 국어사전적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봉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협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법인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 등록을 법원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듯이 법인은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밑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직접 법원 등기소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되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법인으로 하되 법인 중에 세부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은 시작은 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고 여기 사업부에 비영리 사업부, 영리 사업부 이렇게 둘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협동조합과 같은 두레가 있고 품앗이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를 한번 서양사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자본주의 이후에 석탄을 쓰게 되죠. 지금도 심각하지만 영국에 스모그가 나타나기도 했고 극심한 환경오염, 아동노동, 빈곤한 노동자의 삶, 즉 계급 간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가 이제 막스가 비판하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심지어 일일 14시간 이상 중노동하는 일들이 있고요. 1842년 통계를 보면은 리버풀 지역의 노동자 평균 수명이 15세밖에 안 돼요. 아주 어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진에 나온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안 된다 하고 이 방적 공장의 자본가였어요. 부자였죠. 이 방적 공장의 자본가인 그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2,000명을 가지고 2년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미국 가서도, 미국 인디애나에 가면 뉴 하모니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협동조합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 오웬의 협동조합 시도는 실패를 하고 마는데, 왜냐하면 이 협동조합하고 다르게 그 당시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종교의 문제,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 때문에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웬의 이러한 협동조합 시도는 이후에 협동조합 형성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뭐냐, 자본주의 하에서 정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문제를 카를라 막스나 레닌 그리고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중심의 나라로 바꾸고자 했지만, 로버트 오웬 같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온건한 방법으로 변화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1840년대에 이제 잉글랜드 랭카셔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을, 이게 로버트 오웬이 시도했던 협동조합을 실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로치데일 소사이어티 오브 에쿼터블 파이어니어 해가지고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산업혁명, 즉 기계화로 궁핍해지는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 독일에서는 금융 중심의 신용 협동조합 또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이 이렇게 ICA라고 해요.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만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제 동영상에 이쪽 한남 마중물 관련해 가지고 좀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치데일에 모인 파이오니어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 9개의 로치데일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공개의 원리, 조합원에게 협동조합 활동을 공개해야 된다.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업보고서, 회계장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 다 공개해야 됩니다. 민주적 운영의 원리, 1인 1표로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많은 주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지배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 즉 민주적 운영 원리로 운영되고 성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자에 대한 이자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요. 이용 실적에 따른 이윤배당, 이거는 뭐냐면 의사결정할 때는 1인 1표로 하지만 이윤배당을 할 때는 이용 실적, 즉 조합원의 이용 성과에 기반해서 이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거래의 원리, 시가에 따른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순정 제품의 공급 원리,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좋은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원리, 이익이 난 것, 이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교육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 아까 어린이들 너무 노동시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치적, 종교적 중립, 특정 정파나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요.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사회 기여, 즉 협동조합은 우리 조합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하고 또 지역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이기성을 극복하고 확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하에서 로치데일 9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세계 ICA, 세계 협동조합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의 원리는 7원리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그 다음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그리고 1인 1표 대 총회 중심으로 하고요. 이 대의기구 임원 대표들을 보면 이 대표들이 하는 거는 보충적인 중요한 것들은 누가 해요?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출자금의 납부,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그리고 협동조합들 사이에 협동, 연대라고 그랬죠. 지역,
국가 권역 단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이기성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유익한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협동조합은 로치데이 9원리를 7원리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동체 경제라고 대표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둘의 품앗이, 개, 향약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왔던 공동체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에는 뭐냐면 농민들이 농번기, 보통 4월부터 7월까지가 농번기 아주 바쁠 때죠.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노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레가 한번 이렇게 작동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함께 하고 노동과 놀이를 함께 하죠. 또 그래서 그 둘레를 하면서 농악도 나오고 풀무패 일과 놀이가 함께 하는 것이죠. 둘의 싸움 놀이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는 일하며 놀며. 여기서 이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몫이 없이 일만 하는 경우는 품삯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레라는 개념이 그 노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두레박, 우리 친형이 두레박이라고 하는 조그만 교육 공동체를 좀 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물물을 퍼올릴 때 쓰는 도구인데, 요 두레하고는 이것도 함께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다른 별도의 어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근데 품앗이라고 하는 건 품앗이의 특징은 1대1로, 여기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라면 품앗이는 1대1로 노동을 교환하는 거를 품앗이라고 합니다. 두레보다 작은 규모의 노동의 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계, 동창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칭해서 계라고 부르는데, 상조계 하면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서로 돕는 계를 상조계라고 해요. 보통 상조계는 시골에서 행여를 함께 줘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 무덤까지 데려가. 요즘은 화장으로 하고 연구차로 나르기 때문에 그 상여 함께 매는 사람이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상여를 함께 매주는 사람, 장례를 같이 치러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조계 또 동창계.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참여와 탈퇴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역사책에 나오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 규약을 줄임말로써 원래는 중국의 남송시대 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향의 약속 해가지고 유교적 가치관을 만들고,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마을 자치, 마을의 구성원들의 자치 활동을 하는 것을 향약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가져와서 조광조가 여시 향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고 미풍양속을 좀 마을에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광조의 여시 향약이고, 우리나라 곳곳마다 유명한 유학자들이 향약을, 그러니까 유교적 이상적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약의 4대 덕목으로 보면은 덕업상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단속해주고, 서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좋은 일에 플러스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 이렇게 하는. 예속상교, 예의를 지켜서 서로 사귀고, 가장 중요한 게 환난상률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환난상교. 그래서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이제 산업혁명 시절에 나타난 협동조합보다도 더 좋은 두레나 개, 향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안에는 특히 이제 농사를 함께 짓던 그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 경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협동조합의 통계를 보면은 지구상의 12%의 인구가 300만 개에 해당하는, 지금 300만 개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은 전체 인구의, 노동인구의 10%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300개의 탑 코퍼레이티브 요 협동조합이 얼마를 2.1 트릴리언
턴오버는 매출액을 말합니다. 2.1 트릴리언 US 달러로 이 정도의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정리한 것을 보면 세계 경제의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 15%를 차지하고 95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292개의 회원조합에 소속된 160만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협동조합 기업들이 있고 13억 명의 조합원이 발언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도 뭐 조합원이 된 게 한 두세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통계를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는 내용인데 전체 우리나라는 15,954개의 협동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협동조합이 14,364개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마중물 협동조합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1,500개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어린이집 또 참나무 어린이집도 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코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코압을 코아퍼레티브를 줄여서 코압이라고 하고 생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생협이 있고요. 원주에서 시작된 한살림이 제일 큽니다. 생협 중에서는 조합원 66만 명에 해당하고 연매출 한 4천억 원이 됩니다. 제가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요거 저는 한살림도 조합원이고 두레도 조합원인데 두레 생협은 조합원 20만 명의 매출액 1,300억 원. 아이쿱이라고 하는 버스 트럭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보셨을 텐데 여기도 꽤 큽니다. 25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 5억 5천억 원, 직원은 3,600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사를 함께 쓰는 의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동네에 주치의를 하나 두고 협동조합으로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냐? 항생제, 투여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주치의로서 정말 내 자신의 돈을 벌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고 건강을 좀 컨설팅해주는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도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런 것들 로고를 보시면서 그게 협동조합이구나. 한살림이 이렇고요. 둘의 로고는 이렇고요. 아이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생협 중에 유명한 민들레 생협은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동조합의 세무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세무회계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일단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 연도는 정관에서 정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도 되고 학교회계처럼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거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사업계획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총회에서 의결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개해야 될 자료 목록으로는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직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회계에서는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마다 다른데 여기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리고 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 처리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일이 뭐가 있을까? 협동조합 맨 처음 설립하고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면허세를 지방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립이나 출자금 변경이 있을 때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이 새로운 뭐라고 그래요? 재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재산이 생기게 됐을 때 이거는 취득세를 지방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이익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익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체 원가니까 원료 사온 그 영수증을 잘 챙겨 놓고 있으면 내가 10,000원어치 판 거에 대해서 1,000원의 세금을 냈는데 실제 10,000원이 원가가 아니고 내가 한 5,000원의 원가를 사서 했다는 5,000원만큼의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은 깎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산 게 많고 판 게 없으면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퇴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와 같은 이런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 그래서 4개의 관련된 세금이 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처리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에 직원을 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처리해야 되고 이 국민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가 되고요. 이 직장가입자인 직원의 건강보험료의 50%를 법인인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요. 이 직원의 연금보험료의 50%를 또 법인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 직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직장 근로 형태에 따라서 근로소득 곱하기 1.05에서 1.65%의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죠. 이 전 시간에 나온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직원보수총액의 1%에서 10%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 및 숙박업이다. 그러면 이 직원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의 8.0%를 곱해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 유형에 따라서 또 한번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세금은 근로자가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천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월급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월급날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근로자 반반 부담이고 건강보험도 반반 부담. 고용보험은 사업자 부담이 좀 더 크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만 하지만 사업자들은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서까지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요.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급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원천세만 다루는 거는 부가세는 또 별도로 내기 때문에 원천세, 월급 주는 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세를 대신 내줘야 되는데 이게 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당 15만 원 넘지 않으면 원천세를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바할 때도 그 일당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천세를 근로자가 내게 돼 있고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율은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4대 보험을 해야 되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거나 월 근무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요 2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근무하다 하더라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하루만 근무한다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요거는 뭐라고 그래서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근로 일수가 8일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와 함께 일을 했다는 다만 근로자 스스로 원천세 3.3% 월급 받은 거에 3.3%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도 사업자라고 분류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지입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자가 됩니다. 실제 일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 거에 원천세를 곱해서 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협동조합이 처리해야 될 일이 없다. 프리랜서와 일을 할 때는 협동조합이 처리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5장까지 모든 정부회계감사를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일도 겪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Good works.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고통도 변하여 행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저와 이렇게 정부회계감사를 공부하느라 고생했고 마지막까지 잘 마치셔서 하여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보다 몰랐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그것을 더 알아가는데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수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실제 마지막 수업은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